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의 일입니다. 판문점에 내려온 북한 김정은이 교통이 불비하다는 말을 불쑥 내던집니다. 왕복 4차선에 길이가 170km인 개성 평양고속도로를 두고 한 말입니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길로 방북할 때도 제한속도인 100km를 넘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정은의 말로 미뤄 그때보다 더 나빠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북한에선 오류가 없다는 북한 지도자가 자신의 치부를 직접 언급하며 화제에 올랐습니다. 어쩌면 강한 이미지를 겸손한 이미지로 바꾸려는 정치적 노림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북한은 도로를 정비하지 않는 걸까요? 도로보다 먹고 사는 문제나 핵무기를 만드느라 그랬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선 또 다른 측면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도로를 개보수할 만큼 북한의 차량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1년 북한의 차량 등록 대수는 25만 3천여 대입니다. 서울 강남의 24만 9천 대와 엇비슷합니다. 참고로 전체적으로 자동차는 우리가 북한보다 100배가량 많습니다. 차가 많지 않으니 도로를 보수해봤자 단일차도 별로 없습니다. 북한의 전체 도로 길이는 26,200여 킬로미터인데 10년 전 26,100킬로미터에 비해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시골 오솔길까지 다 합치면 이보다 더 길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파악한 북한의 도로 사정은 이렇습니다. 철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2018년 북한이 핵실험장 폐쇄 장면을 보여주겠다며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풍계리로 한국 기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출발역은 강원도 원산역이었고 도착역은 함경북도 제덕역이었습니다. 416km 구간이었는데 시속 35km 속도로 거의 12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말이 달리는 속도가 시속 50에서 70km에 이른다고 하는데 말보다도 속도가 느렸던 셈입니다. 평양 시내와 주변에는 아파트를 새로 짓고 도로도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다른 데 돈을 쓰다 보니 도로를 정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또 다른 엉뚱한 추측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명한 정치학자인 브루스 부에노드 메스키타와 일라스테어 스미스 교수가 쓴 독재자의 핸드북이란 책에 나온 내용을 예로 들겠습니다. 1965년 콩고 내전에서 승리한 뒤 국호를 자이르로 바꿨던 독재자 모부투 세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느 날 르완다의 주변할 대통령에게 반란이 무서워 30년 동안 도로를 전혀 건설하지 않았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모부투가 집권했을 때 14만 4천 킬로미터였던 자이르의 도로는 32년 후 그가 물러날 때 9,600km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또 독재 국가에서 공항과 수도를 잇는 길이 유독 직선인 나라가 많다는 예를 듭니다. 전 세계 158개 나라 가운데 30개 나라를 추렸더니 민주국가는 2개뿐이었고 쿠바, 아프가니스탄, 예멘 등 10개 나라는 공항 직선도로 상위 국가로 뽑혔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독재자는 공항으로 가는 길을 가급적 직선으로 만든다고 분석합니다. 유사시 훌륭한 탈주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오가면서 만들어진 도로는 소통을 넘어 이렇게 통치와 생존수단으로 작용해온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로마 제국이 짧게는 8만여 킬로미터에서 길게는 30만 킬로미터나 되는 도로를 만든 이유는 정복과 통치 때문이었습니다. 시내는 2대의 전차들이 교차할 수 있을 만큼 넓은 길을 만들었고 12km마다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시설을 지었다고도 하죠. 로마는 이 길을 통해 기원전 1세기 말부터 200년간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를 만들어냈습니다. 동양에선 흉노족이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서 시작해 기원 후 1세기 말 혹은 2세기 중반까지 그들이 걸었던 유라시아 초원길은 자그마치 8,00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중국몽을 내세우며 육상과 해상으로 추진 중인 1대1로도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대1로의 육상은 6,400km의 과거 실크로드와 겹치고 목걸이 모양처럼 나아가는 해상로는 동남아를 넘어 아프리카에 닿고 있습니다. 15세기 초반 포르투갈에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사람이 오가고 식민지 정복전쟁과 바다 건너 땅에서 다툼이 일상화됐습니다. 현재 남중국해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갈등을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은 누군가에게는 부를 만들어주고 누군가에게는 통치의 수단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생사를 다투는 절박한 상황으로도 몰고 갑니다. 그 속에서 많은 문명과 민족이 사라졌고 생겨났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길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있을까요?